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 아침은 좀 약간 쌀쌀하게 느껴졌습니다. 원주 지역의 아침 기온이 5도로 출발했고요. 한낮에도 1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또 아침 기온이 3도까지 떨어지면서 이 꽃샘추위가 찾아온 것인데요. 이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만 중부지방 계속해서 황사 영향으로 또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정치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어제죠. 밥상공동체 복지재단의 창립 25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행사 현장 다녀왔고요. 또 피노키오 숲이 완연한 봄을 맞아서 봄맞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4월 7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자녀 친구의 개인 계정 속의 대화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원주시장 배우자에 대해서 법원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어제 열렸던 선고 공판에서 해당 학생이 인격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배우자는 2021년 말에 자녀의 컴퓨터에 접속되었던 자녀 친구의 개인 계정에서 이 가족을 험담하는 내용을 캡처해서 학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6일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심재국 평창 군수가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던 심 군수에 대해서 고의성이 없고 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심 군수는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지난해 5월 15일 평창의 한 식당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원 외고가 신청한 특목고 지정 취소 요청이 교육부가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원도교육청은 강원 외고의 공문 접수 시기에 따라서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등의 관련 행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강원 외고는 이르면 이달 내에 자율학교 지정 신청을 정식 접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도내 정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의 이현정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인데요.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 이 최대 고비, 국회 통과 최대 고비가 이달 하순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만은 당초 이달 내 통과 목표를 뒀었지만은 다음 달로 목표가 좀 수정되었다고요? 네, 국회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해서 전원위원회를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예고하면서 상임위 심사 일정이 뒤로 밀렸기 때문인데요. 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9일 오전 10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가 열립니다.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이날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되고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김교훈 국회의원이 소위원장을 맡아 이해식, 조응천, 천준호, 또 김용판, 박성민, 정우택, 조은희 의원 등 8명의 위원들의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 국회 일정만 두고 봤을 때 법안은 19일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서 27일 오전 10시 행안위 전체 회의, 또 같은 날 오후 2시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낙관적으로 전망했을 때 이 19일 행안위 법안소위와 27일 전체 회의를 한 번에 통과한다고 해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같은 날 본회의 통과는 불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강원도청 특별자치국에서는 이 4월 19일을 최대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와 여야 강원도 국회의원들은 이 첫 번째 관문이자 또 가장 중요한 법안 소위 심사 문턱을 넘기 위해서
소위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고 법안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큰 틀에서는 이 특례 조항이 얼마나 또 이 개정안에 들어가느냐, 또 이제 그 중앙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권한을 위임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관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해당 부처의 반발이 좀 상당하다라고 좀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 차원에서도 국회 또 정부 부처를 현재 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강원도 안과 정부 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제3의 대안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또 의견도 나오고 있군요. 좀 어떤 상황입니까? 네. 강원도는 지난 3일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행안위 위원들을 차례로 만나 법안을 설명했고, 또 다음 주에는 정부 부처를 순회하는데요. 강원도는 137개 조문으로 이뤄진 현재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 중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특례를 살리고, 정부 부처가 반대하고 있는 분야는 단계적인 입법을 노리는 방향으로 협상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관계자는 내년 총선 선거제 개편 논의가 예정돼 있는 등 현재 국회 일정상 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의 심사 절차는 다음 달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공식 출범 전 이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진태 지사 이제 선거운동 당시 이제 공약이 있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이 영동권에 강원도청 이청사를 건립하겠다. 좀 이거와 좀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겠군요. 글로벌 지역본부 올해 7월 이제 300여 명 규모로 이제 개청한다는 것인데, 이건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네, 강원도는 5일 2급 강릉 이청사 글로벌 본부장 산하에 미래산업국, 또 관광국, 해양수산국 등 3개국과 하나의 기획관, 또 11개과 신설을 골자로 한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미래산업국은 수소산업 육성을 전담할 에너지산업과와 메타버스, ICT 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 산업과를 신설하고, 또 현 폐광지원과가 자원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해서 강릉 이청사로 옮기는데요. 또 관광국에는 관광정책과와 관광개발과 등 해외 홍보를 제외한 본청의 관광 기능이 모두 이관됩니다. 올림픽 시설과 역시 강릉으로 옮기고, 또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오색 삭도팀을 과장급 설악산 삭도 추진단으로 확대해서 강릉 이청사에 둘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럼 기존의 영동 지역에는 환동의 본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기구도 이제 다 재편이 되겠군요. 네, 이 환동의 본부는 해양수산국으로 재편됩니다. 이와 함께 과장급의 총괄기획관이 이청사의 총무와 행정 등 산림 기능을 맡는데요. 또 종합민원실을 설치해서 민원 업무로 춘천의 본청을 방문해야 하는 영동권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강릉 제2청사 정원은 산하 사업소를 포함해 316명, 또 춘천에서 이주해야 하는 직원은 100명입니다. 사무실은 당분간 강릉시 주문진에 있는 강원 도립대 강의동을 리모델링에 사용하고요. 강원도는 올해 1회 추경에 이청사 리모델링 및 직원 이주 지원을 위해서 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네. 강원도는 향후 강릉 신청사 건립 등을 통한 사무공간 확보가 가능해질 경우에 이청사를 5개국 정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번 조직 개편안은 5일부터 15일까지 입법 예보를 거쳐서 다음 달 4일 강원도 의회에 제출됩니다. 제319회 도의회 임시회의 심의를 거쳐 5월 24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전망인데요.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일인 6월 11일 공포됩니다. 네. 뭐 현재 도의회에 제출돼 있습니다만은 도의회 또 승인을 다 받아야 되는 그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예산부터 조직 개편까지요. 그런데 강원도의회가 앞으로 진행될 예산 심사 또 조례안 처리에 대해서 행정 절차 오류를 또 문제 삼고 있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강원도가 5일 발표한 제2청사 설치 추진 계획에 따르면 이 조직 개편 조례안은 오는 5월 열리는 도의회 제319회 임시회의에서 심의를 받아서 6월 공포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이 제2청사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이보다 앞서 당장 오는 11일 개회하는 제318회 임시회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이 조례안을 의결한 후에 예산을 처리하도록 하는 이 지방자치법과 의회 운영 편람의 규정에 어긋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강정호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또 동료 의원들에게 이 같은 오류를 알렸습니다.
강 의원은 절차의 중요성은 의회 운영의 핵심이고 또 급할수록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의 뜻을 전했는데요. 또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서 제2청사 출범과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겠지만 잘못된 절차까지 밟아가면서 강행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지적인데 원칙대로로 이야기하면은 이 청사 출범에 필요한 예산 이달 중에 좀 통과되기가 힘들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좀 어떻게 예상이 가능할까요? 네, 우선 강원도가 도의회에 보고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는 글로벌 지역본부 정주환경 조성에 15억 5천여만 원, 또 사무공간 조성에 3억 3천여만 원, 통근용 버스 임차에 5억 5천여만 원 등이 편성돼 있는데요. 강원도의회에서 강원도의 절차 문제를 따지고 들면서 이 심사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만 강원도 의장이 강릉을 지역구로 둔 권역의 의장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쉽게 지나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사실 이제 그 집행부 차원에서 이 공약을 이행하려다 보니까 좀 너무 성급하게 일을 또 진행하지 않았나라는 또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일단 그 규모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또 해당 지역에서도 좀 의견차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부분 또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원일보의 이현정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 밥상공동체 복지재단이 창립한 지 25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25년. 정말 말 그대로 4반세기가 이제 지난 것인데요.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어제 원주천 쌍다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밥상공동체 복지재단의 처음 시작이 바로 이 쌍다리 밑이었죠. 그래서 그 25주년 기념 행사도 또 이곳에서 열린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현장 다녀왔고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추인혜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 밥상공동체 복지재단 창립 25주년 4반세기가 지났고 어제 행사가 이제 마련되었습니다만은 좀 어떤 자리였는지 얘기해 주시고 또 재단 소개도 함께 할까요? 네, 어제는 밥상공동체 복지재단의 창립 25주년이었습니다. 밥상공동체복지재단은 1998년 원주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나눔 문화를 확대한 재단인데요. 25년간 전국에서 연탄 나눔, 무료 급식, 노숙인의 자립 자활 지원과 같은 많은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 아동센터, 또 다시 서는 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전국 31개소의 연탄은행이 있습니다. 많은 기관이 이 재단에 속해 있고 또 많은 후원자와 봉사자의 도움으로 다양한 사업을 이어왔는데요. 1998년 원주천 쌍다리 아래에서 노인과 노숙인들에게 밥과 쌀을 나눠주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의미를 되살려서 어제 25주년 기념행사도 원주천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지역 어르신 1,500여 명에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또 식전 공연부터 시작해서 가수 조명섭과 전통예술단의 축하 공연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밥상공동체복지재단 허기복 대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부활의 역사를 한번 가져보자 그런 마음에서 오늘 창립 25주년 행사를 시작했고 또 25주년 해서 거기에 2를 곱하면 50주년 되잖아요. 그런 50주년을 향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원주 시민들이 정말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셨고 또 그런 마음을 모아서 어떻게 후원해 주시고 봉사하신 분들이 실망하지 않고 정말 밥상공동체 잘 도왔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해드려야 될까에 대한 그런 절실함과 또 어려울 때는 이 간절함 시기별로 시대적으로 나름대로의 많은 고민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이 재단의 또 대표 사업 중 하나가 또 연탄은행 아니겠습니까? 다른 지역에 또 많은 연탄은행 대표들도 함께 또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다고요? 네, 연탄은행은 이 재단의 대표 사업 중 하나인데요.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서 연탄 나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탄이 필요한 가구를 직접 조사하고 안부 연락과 방문 상담 같은 사례 관리를 진행하고 겨울철에는 봉사자들이 직접 이 대상 가구를 방문해서 연탄을 배달하는데요. 원주에서 시작된 이 연탄은행은 서울과 부산, 인천을 비롯한 전국의 31개 지역으로 퍼졌습니다. 또 북한과 9개까지 이 연탄은행이 설립됐는데요. 시민들의 뜻이 모여서 시작된 사업이 이렇게 확장이 됐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지난 동절기에는 연탄 300만 장을 모으는 게 목표였는데 400만 장이 훌쩍 넘는 420만 장의 연탄이 기부가 됐습니다. 각 지역의 연탄은행 협의회 대표들도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 방문했는데요. 부산 연탄은행 강정칠 대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밥상 공동체 복지재단 25주년 됐어요. 대한민국의 주위에 떨고 계신 분들, 또 밥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따뜻한 밥이 되고 연탄이 되어주거든요. 그래서 이 연탄은행과 밥상공동체가 원주를 넘어가지고 대한민국에 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밥상공동체 복지재단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25년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100년도 같이 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25년 동안 정말 많은 의미 있는 사업들이 진행되었었는데요. 올해 운영 계획은 어떻다고 하던가요? 네, 재단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대면 활동 외에도 비대면 서비스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에 어르신들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 복지관을 6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실시간 대화와 각종 복직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고요. 또 연탄은행을 더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에너지 빈곤층 복지지도 웹 개발을 했습니다. 수혜가 필요한 가구의 위치와 받은 서비스 내용을 정리한 지도인데요. 연탄은행을 진행할 때 사각지대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제작한 웹지도로 국내 복지관 중에는 최초로 개발한 웹복지지도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북원 노인복지관을 5월에 개관합니다. 우산동이나 태장동과 같은 이 원주의 북부 지역에는 복지시설이 부족하다 판단해서 복지시설을 세우기를 결정했는데요. 20주년 때 복지기관 세우기를 결정하고 원주시와 함께 추진해 올해 5월 복지관을 개관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로 다양한 복지 사업이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네, 지금까지 25년 또 앞으로 함께할 25년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윤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48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요즘 이 계절이 변화했습니다. 또 고마운 단비도 내리고 있는데요. 이럴 때 이 숲을 또 방문하시면은 정말 좋은 또 힐링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오늘 피노키오 숲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봄맞이 숲 체험 프로그램들도 많이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피노키오 숲의 이현서 팀장 연결하죠.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피노키오 숲이 원래 산 이름입니까? 산 이름은 아니고요. 저희 총 이제 회사 이름입니다. 그래. 원래 그러니까 어느 산에 이제 위치해 있는 겁니까? 여긴 저 치악산 자락과 가박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요. 뭐 휴양림이 뭐 90만 제곱미터 정도 조성돼 있다라고 이제 들었습니다만은 피노키오 숲 먼저 좀 개괄적으로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저희 피노키오 숲과 자연휴양림은 원주시 신림면 황둔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7만 평 숲속에 넓은 숲과 계곡을 중심으로 숲체험센터, 식당, 카페, 식물원, 캠핑장, 통나무집과 카라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숲체험과 공방, 산악자전거 같은 산림 레포츠 프로그램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뭐 비가 2, 3일 정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비는 아니고요. 사실 이제 굉장히 그 산불도 많이 났던 요즘 시기에 단비입니다만은 이런 비가 내릴 때 숲도 굉장히 또 매력적일 것 같아요. 현재 어떻습니까? 네, 요즘 봄철 건조한 기후에 산불이 많이 일어나서 저희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피노키오 숲은 원주 시내보다는 조금 기온이 낮아서 서서히 꽃망울이 터지고 있습니다. 비가 내릴 때는 물안개가 자욱해져 운치가 더해지고요. 봄을 알리는 개구리 울음소리와 새가 지저귀는 소리, 계곡에 물 흐르는 소리, 온몸으로 느끼는 봄바람까지 오감으로 숲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런데 좀 특별한 또 프로그램 좀 제가 이제 여쭤볼까 하는데 이번에 그 상시대학교와 협력하는 사업이죠.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이율 프로젝트 이제 선정되었다고 들었는데 이 습치유와 한방이 더해진 한방 웰리스 관광 고급화 프로젝트 좀 깁니다. 이 5월부터 진행된다고 들었어요. 다음 달부터인데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네, 이번 사업은 저희 한국관광공사에서 사업을 받았고요.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평생교육원, 한의학과, 컴퓨터공학과 교수진 연구진 분들과 함께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원내에 한옥에서 한의학과 교수 및 의료진이 직접 개인의 사상 체질을 진단하고 그 사상 체질에 맞춰서 맞는 처방을 해드리고요. 네. 한방 건강 음료도 마시고 산림 치유사와 함께 숲 치유를 통해서 내 몸이 변해가는 과정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요. 좀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요즘 그 일상에 지친 분들 정말 힐링을 하러 간다라고 찾는 것이 바로 이 숲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방문하시는 분들 반응은 어떤 것 같습니까? 저희 피노키오 자연휴양림은 인위적으로 조성하지 않아서 투박하면서도 자연 그대로의 멋스러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인데요. 이런 매력에 빠져서 주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저희 숲을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일상에 지쳐서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저희 이제 휴양림을 많이 찾아주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원주 지역에 이렇게 또 찾아볼 만한 숲 체험할 만한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피노키오 숲을 비롯해서 어떤 곳들이 있는지 좀 잘 살펴보시고요. 이렇게 좀 계절의 아름다움을 정취를 느낄 수 있을 때 좀 많이 또 기회를 살렸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피노키오 숲의 이현서 팀장이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2분이고요. 자, 노래 이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노래죠. 봄날 들으면서 저 인사드리고요. 행복한 또 주말 휴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